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전엔 온 가족이 함께 여행 가는 게 당연했는데, 언제부턴가 부모들은 한 발 물러서고 자식들만 바쁘게 떠나갑니다. 겉으로는 돈이 많이 들어서 체력이 안 돼서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아무에게도 말 못한 깊은 마음의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왜 요즘 부모들은 가족여행을 가지 않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마음속에 감춰진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세대 차이.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여행이란 참 단순했습니다. 큰 계획도 필요 없었죠. 주말이면 아이들 손잡고 시외버스에 몸을 싣고 강가에 돗자리 하나 펴고 앉아 김밥을 꺼내 먹으면 그게 여행이었습니다. 사진도 몇 장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진은 사치였고 기억 하나면 충분했지요. 그때는 장소보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여행을 다르게 봅니다. 이왕 가는 김에 어디서 찍어야 인생샷이 나오지? 어떤 체험을 해야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지? 여행이 쉼이 아니라 기록해야 하고 소비해야 하는 프로젝트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단지 그늘진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뛰노는 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왜 가만히 앉아만 있느냐고 묻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까지 와서 쉬기만 하면 뭐해? 우리 빨리 가서 다음 일정 소화해야지. 그때 부모 마음은 순간 움찔합니다. 아, 내가 원하는 여행은 이 아이들과는 다르구나. 나는 그냥 함께 있는 게 전부인데 저 애들 눈에는 내가 심심한 사람처럼 보이겠지. 이렇게 서로 다른 눈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다 보면 어느새 대화가 줄어듭니다. 우리는 조용히 풍경을 즐기려 하고 아이들은 끊임없이 핸드폰 카메라를 들이대며 각도를 잡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느껴보셨나요? 분명 가족여행인데 내가 그 안에서 손님이 된 듯한 기분. 웃고는 있지만 마음 한켠이 허전해지는 그 순간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가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나만 다른 리듬으로 이 여행을 방해하는 건 아닐까? 사실은 여행이 싫은 게 아닙니다. 다만 같은 공간에서 같은 풍경을 보면서도 서로의 마음이 어긋나는 그 간극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돈과 시간. 여러분, 우리 세대는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자랐습니다. 돈은 모아야 한다. 아껴야 한다. 쓸 때 쓰지 말고 나중을 위해 남겨둬라. 그래서 여행이라는 건 늘 먼 훗날 여유가 생기면 하는 것이었지. 당장 오늘을 위해 쓰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행 이야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드는 건 설렘보다 계산입니다. 왕복 교통비가 얼마일까? 숙박비는? 입장료랑 밥값까지 합치면 한 번 다녀오면 몇 달 생활비가 빠져나가겠네. 머릿속에 숫자가 먼저 맴돌다 보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반면 요즘 아이들은 다릅니다. 돈은 경험에 쓰는 게 가장 가치 있는 거야. 추억은 다시 못 사니까 아까워하지 말고 누려야 해. 이렇게 말하며 과감히 지갑을 열죠. 해외여행, 고급 호텔, 비싼 레스토랑. 우리 눈엔 사치 같아 보이는 것도 아이들은 당당하게 선택합니다. 그럴 때 부모 마음은 흔들립니다. 내가 따라가면 저 돈도 결국 아이들 부담이 되겠지. 내가 없으면 애들이 조금 더 가볍게 다녀올 텐데. 이런 미안함 때문에 입술 끝에서 자꾸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괜찮다. 너희끼리 다녀와라. 한 60대 어머니는 이런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딸이 부모님을 모시고 해외여행을 가자고 했대요. 겉으로는 좋지, 가자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딸네 집도 애 학원비에 대출 갚느라 빠듯한데 자신까지 따라가면 얼마나 더 힘들까 싶었던 겁니다. 결국 어머니는 핑계를 댔습니다. 엄마는 비행기 오래 타면 허리가 아파. 너희끼리 다녀와. 하지만 사실은 부담 주기 싫은 마음이 훨씬 더 컸던 거지요. 우리 세대에게는 여행보다 생활비가, 추억보다 안정이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여행을 권해도 선뜻 따라가지 못합니다. 내가 가면 즐겁긴 하겠지. 그런데 내가 애들 어깨를 더 무겁게 하는 건 아닐까? 이 마음이 결국 부모를 뒷걸음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정말 여행을 가고 싶지 않아서 거절하신 건 아니잖아요.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속삭이고 있지 않나요? 사실은 나도 가고 싶다.
같이 있고 싶다. 하지만 너희에게 짐이 되긴 싫다. 세 번째, 체력의 차이. 여러분, 예전엔 어땠나요? 우리는 아이들 손을 잡고 어디든 갔습니다. 바닷가에서는 모래사장을 뛰어다녔고, 산에서는 앞장서서 오르막길을 올랐습니다.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않았고, 하루 종일 움직여도 밤이면 다시 힘이 났습니다. 그땐 아이들이 우리를 따라오기 바빴지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시큰거리고 계단 몇 개만 올라도 허리가 뻐근합니다. 자식은 성큼성큼 앞서가는데 우리는 뒤에서 천천히 따라가며 잠깐만, 조금만 쉬었다 가자를 속으로 삼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 앉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 순간 우리 마음은 조용히 움츠러듭니다. 내가 없으면 애들이 더 신나게 다니겠지. 내가 지금 여행의 브레이크구나. 즐겁자고 나온 길인데 내 발걸음이 가족의 즐거움을 늦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죄책감이 몰려옵니다. 한 70대 아버지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애들이랑 제주도에 갔는데 오름을 올라가다 도저히 못 걷겠더라고요. 아들이 뒤에서 아빠, 괜찮아요. 천천히 와요라고 했는데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미안함으로 들렸어요. 그날 이후로는 차라리 여행 제한이 있어도 내가 먼저 피합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괜찮다, 천천히 가자고 해도 부모 마음은 이미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이젠 예전의 내가 아니구나. 나는 이제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 자책이 결국 여행을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순간 있으셨을 겁니다. 산책길에서조차 아이는 휴대폰을 보며 앞서 걸어가고 나는 뒤에서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내 속도로 걷는 게 미안해지는 순간. 함께 걷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혼자라는 느낌. 그 묘한 고독이 부모 마음을 더 깊게 파고듭니다. 그래서 다음번 여행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이 설레기보다 먼저 무거워집니다. 또 내가 짐이 될까봐, 또 내가 민폐가 될까봐. 결국 부모는 그 고민 끝에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괜찮다. 너희끼리 다녀와라. 사실은 여행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정말은 누구보다 함께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 몸이 따라주지 않아 가족에게 짐이 될까봐, 즐거워야 할 여행을 무겁게 만들까봐 그 마음이 부모를 뒷걸음치게 만드는 겁니다. 네 번째, 생활 리듬의 차이.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여행을 가면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생활 리듬의 차이입니다. 우리 세대는 아침형입니다. 해가 뜨면 저절로 눈이 떠지고 아침 일찍 움직여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여행지에 가면 새벽 공기를 마시며 산책도 하고 싶고 아침 일찍 서둘러야 하루가 알찬 것 같죠. 이 좋은 아침을 그냥 흘려보내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다릅니다. 밤늦게까지 핸드폰을 보거나 친구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늦게 잠들고 아침엔 늦잠을 잡니다. 우리는 벌써 씻고 준비를 마쳤는데 아이들은 이불 속에서 꿈나라에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 한쪽에서 서운함이 올라옵니다. 내가 이 좋은 아침을 같이 누리고 싶은데 저 애들은 왜 아직도 자고 있지? 반대로 밤이 되면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부모는 하루 종일 걸은 발이 무겁고 허리가 뻐근해 일찍 눕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때부터 진짜 여행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밤바다 보러 가자. 야시장 구경 가야지. 여기 카페는 밤에 가야 분위기가 좋아. 우리는 벌써 기운이 다 빠져 한숨 돌리고 싶은데 자녀들은 눈이 반짝이며 나가자고 재촉합니다. 그 순간 서로의 시계가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음을 절실히 느끼지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같이 여행을 왔는데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시간을 사는 것 같은 그 느낌. 아침에는 왜 안 일어나냐고 잔소리를 하고 밤에는 난 피곤하다고 말하게 되고 결국 좋은 추억을 쌓으려던 여행이 괜히 서로 눈치만 보는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 부모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생깁니다. 내가 괜히 아침부터 재촉해서 애들 기분을 망치는 건 아닐까? 내가 밤에 못 나가서 저 애들이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결국 부모는 조용히 마음을 접습니다. 이렇게 서로 맞추기 힘들 바엔 차라리 안 가는 게 낫겠다. 사실 여행이 싫은 게 아닙니다. 그저 서로 다른 시계가 부딪히는 게 불편해서 괜히 갈등을 만들기 싫어서 부모는 스스로 한 발 물러나 버리는 겁니다. 다섯 번째,
관계의 차이. 여러분, 사실 우리 세대는 꼭 멀리 떠나야만 행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집 앞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잠깐 대화 나누는 것도 좋았고, 시장에 같이 가서 장바구니 들고 오며 이게 싸네, 저게 맛있네 얘기하는 것도 즐거웠죠. 부모 세대에게는 이런 소소한 일상이 이미 충분히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녀 세대는 다릅니다. 멀리 가야 추억이지. 사진으로 남겨야 진짜 여행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여행을 제안할 때도 그냥 근교가 아니라 해외여행이나 이름난 관광지를 이야기하죠. 그럴 때 부모 마음은 어떨까요? 나는 그냥 동네 찻집에 앉아 차 마시며 얘기하는 걸로도 충분한데 아이들 눈엔 그게 여행이 아닌가 보구나. 이 간극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어느 70대 어머니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그냥 아들하고 손주랑 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 먹는 게 제일 행복한데 얘네는 엄마, 그건 일상이지 여행은 아니야라며 자꾸 멀리 가자고 하니 오히려 내가 위축되더라고요. 부모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합니다. 나는 분명 가치 있는 그 순간이 제일 소중해서 그걸 여행이라 부르고 싶은데 자식들은 그걸 너무 가볍게 보는구나. 이렇게 관계에 대한 시선의 차이가 부모의 마음을 서운하게 만듭니다. 내가 원하는 건 단순히 함께하는 건데 아이들은 그걸 여행으로 쳐주지 않네. 그러다 보니 결국 부모는 입을 닫습니다. 굳이 같이 힘들게 움직일 필요가 있나? 나는 집 앞에서도 만족하는데. 이 생각이 쌓여서 여행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부모가 진짜 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자녀와 함께 웃고 밥을 먹는 그 시간이 그것이 해외든 동네 분식집이든 모두 여행으로 느껴진다는 것이지요. 그저 부모와 자녀가 서로 여행의 기준을 다르게 세우다 보니 괜한 거리감이 생기고 결국 부모는 물러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결국 여행 자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대의 차이, 돈에 대한 생각의 차이, 체력의 차이, 그리고 생활 리듬의 차이.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조금씩 멀어지게 만들었을 뿐이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여행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겁니다. 멀리 가야만 추억이 쌓이는 게 아니고 비싼 호텔에 묵어야만 행복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같은 공간에 앉아 밥 한 끼를 먹고 같은 풍경을 바라보는 순간이 이미 가장 값진 여행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도 이런 생각이 스치지 않으셨나요? 나는 이제 짐이 될까 봐 물러서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같이 가고 싶다. 그 마음을 너무 오래 숨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건네는 작은 제안 앞에서 이렇게 한번 답해보세요. 멀리 말고 가까운 곳이라도 좋아. 너랑 함께라면 어디든 여행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행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리 곁에 소중한 사람과 지금 이 순간을 함께 누릴 때 그 길이 바로 우리가 평생 기억할 최고의 여행길이 될 겁니다.